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인데요. 지난해 6.4 지방선거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 이런저런 달콤한 공약들 쏟아내는데요. 과연 그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에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전날 수도권 뉴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여객터미널 출발층 그리고 도착층 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5분 이상 정차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존 덴버의 I'm Sorry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해 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1년 지났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지사가 내건 공약. 민선 5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공약 관리를 중분류, 소분류로 하기 때문에 개수 비교는 좀 그렇고요. 예. 아마 재정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그 현실성을 찾아가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부터 지방의원까지의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돈을 전체 단순 합산해 보면 심각하다라고 하는 가계부채보다도 100조가 더 많은 1,200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민선 5기보다 약 한 136조가 줄어든 334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때 재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면서 약 한 136조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총 공약 개수는 2,138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126개 정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지금은 지난 선거 이후에 12월 달쯤 되면 시도의회에 그 공약 이행에 대한 준비 단계를 보고하고 또 예산국회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아마 준비 정도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행률이 얼마가 됐다 하는 것들은 좀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공약 실천 계획서를 17개 시도가 모두 작성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치 않지만 자가 진단을 재정을 중심으로 좀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그 공약 가계부라고 부르는 그 대차 대조표라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 지역 유권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약 가계부를 작성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드맵, 1년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부분을 좀 작성해서 제시하라 했는데요. 분석해본 결과 재정 부분의 문제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확인해 주셔야 예.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소요 재원 잠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광역단체는 334조, 기초단체는 434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총 더하면 768조인데요. 아마 가계부채 한 64% 정도가 6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예. 올해 예산의 한 2배 정도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과 복지 두 가지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80% 이상이 개발 우선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의 수요는 좀 인정하지만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타당성 있는 부분의 개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예산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나요? 이게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그 예산 조성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국비는 남이돈, 쌈짓돈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 예. 민간 자본, 이 외상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 자본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 예산은 약 한 13에서 15% 수준인데요. 시도지사의 재정 구성을 보면 국비가 172조로 가장 커서 51% 정도고요. 민간이 한 26%, 자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비는 약 한 14%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자체 대부분이 뭐 이런 구성이고 시군구를 보더라도 약 한 15%만 자체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비 그리고 또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재정 설계를 좀 꼼꼼히 하고 이게 전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그 제시한 공약들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년 내에 단체장의 권한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자체 설계에서도 임기 내에는 재정의 약 한 50%를 투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정도를 좀 마련한다 보는 거고요. 다만 입비라고 하는 것, 또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간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유권자나 지역 유권자나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부분이 국비 또 민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체 예산을 늘릴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그 자체 예산이라고 하는 설계가 지방자치 세목이라는 설계가 개발을 하면 자체 유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세목이 뭐 개발과 관련된 재산세, 거래세 위주여서 그런데요. 거꾸로 복지 사업을 하면 자체 예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런 세목 구조입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들을 자꾸 좀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정책을 하면 뭔가 풍족하다고 좀 느끼고 넉넉하다고 느끼고 복지를 하면 굉장히 그 압박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목 부분을 국가적으로 좀 토론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약 이행률 뭐 말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공약 설계 쪽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잘한 곳이 어딜까요? 예, 시도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저희 그 평가단 선생님들이 좀 평가해본 결과로 보면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공약가계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들을 권한을 좀 명확히 밝혔고요. 그 로드맵들을 밝혀서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고요. 시군구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재정의 압박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 구단위가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그 경기도 지역의 시 지역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 공약 설계 반면에 부진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공약 설계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은 지난 선거에서 인천발 KTX 등을 약속하면서 약 한 30조 가량의 공약을 제시했던 인천시가 좀 지적을 받았는데요. 대형 SOC 사업이나 그 18개 국책 사업들이 4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재정 계획만 좀 밝혀놓아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의 지자체, 기초지자체들도 성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그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원도심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개발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 D등급 받은 지자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곳들이 개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들도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진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사업의 거의 절반이 신규 사업이라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들쭉날쭉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좀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그 선거 때 기존 사업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할 거냐가 굉장히 큰 공약인데 기존 사업을 그 제시를 하면 재탕 삼탕 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약 한 60% 정도 나옵니다. 이게 4년마다 약 한 1000여 개의 시도의 그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오는 게 적당치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들을 선거 때 따져주는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방자치제의 어떤 행정들이 혼란을 좀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예, 이 총장께서 1년 동안 쭉 모니터링 해오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뭡니까? 이제 개발 시대를 좀 지나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구조 자체가 개발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보니까 네. 국가 발전에서 전체적인 그 지자체 공약들이 제대로 정방향을 좀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재정 우정을 방만하게 했는지를 좀 선거 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결과를 1분기 때 좀 공표하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을 좀 꼼꼼히 쓰기 위해서 감사 제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또 총선 예정돼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해가지고 뭐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을 설계를 해서 공약을 제시하라는 법이 공직선거법 66조인데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정개특위 때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제시할 때 최소한 얼마가 들 건지 정도는 좀 따져보고 공약을 제시하는 이런 그 공직선거법 66조의 개정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 예. 이게 개정이 되면 약 한 100조 정도의 공약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재정들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좀 높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예,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강유원인데요. 오늘 아내가 너무 사는데 고생을 해서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보, 요즘 더운 날씨에 일하느라 힘들지? 미안해. 조금만 참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정금전 사랑해. 신청곡은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요. 들려주세요. 아내가 들려주고 싶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그 강유현 씨 사연 보내드렸는데요. 방금 속보 들어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3차 감염이 의심되는 메르스 3차 감염 의심되는 8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강유현 씨 아내분께 힘을 드리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준비한 선물 앤디 오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 오는 6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오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에 참여하실 분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유현 씨의 신청곡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이 시각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강남 지역 초등학교 3곳, 종로의 중학교 1곳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휴업을 결정한 겁니다. 한편 경기 지역은 어제까지 휴업에 들어간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의 10%대로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또 가족이 감염된 교직원 1명을 포함해 35명이 등교 중지 조치됐으며 976개 학교가 이달에 예정된 체험, 수련 활동을 취소, 연기, 보류했습니다. 서울 다산 콜센터에서는 24시간 메르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설립을 추진해온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동물병원이 문을 엽니다. 우리 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우리 동생 동물병원 개원식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동생은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2013년 1월 마포구 주민 9명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서울시의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장에 반대해온 강남 구민들이 서울시 간부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는 지난달 진행된 지구단위 계획 확장에 대한 강남구민 68만여 명의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5천 건이라고 축소해 허위 공표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그 입지와 개발 구상을 모으는 공모전이 지난달 22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총 920건이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428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경기도 214건, 인천 31건 등으로 수도권에 행복주택을 짓자는 제안이 총 673건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뉴스,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식 코너입니다. 목요일 아침 청취자분들을 상쾌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오셨네요. 아, 네네. 그래도 이제 이게 혹시라도 저 때문에 또 피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를 띄고 댕깁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한 내용 소개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공연 소식도 전해주고 했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공연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아마 이름만 들어도 그 뮤지컬 할 정도로 유명한 공연인데요. 영화로도 나와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공연.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뮤지컬 제목 이름이 미국 일리노이 주 북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과 똑같습니다. 유석현 앵커께서는 감이 옵니까? 네, 시카고네요. 정답입니다. 바로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오리지널 내한팀. 지금 노래 나오죠? 음악만 들어도 신납니다. 이 무려 12년 만에 내한했습니다. 오리지널 내한팀이 6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이 나셨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All That Jazz 이 공연 뮤지컬 시카고 티켓 수도권 투데이 속 수도권 웰빙 시대에서 여러분에게 쏠 거라는 거. 공연 일자는요.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 어머나 굉장히 황금 연휴에 저희들 큰돈 썼습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주십시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날카로운 질문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힘드니까 힘내라 대한민국에 많이 이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음성 남겨주신 분들 여러분들 저희가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시카고 뮤지컬 티켓은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밝히기가 조금? 예? 엄청 비싸요. 예. 예. 비싸다.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카고 뮤지컬 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공연이에요? 일단 시카고는 미국 브로드웨이 역사상 두 번째로 롱런한 뮤지컬이기도 하고요. 1975년 세계 초연 이후 지금까지 무려 8,500회 이상이 공연됐다고 합니다. 네. 이 공연에서는 그 띠뚜루 입고 나오죠. 시스루 의상 입은 8등신의 판무파탈 여배우, 검은색 망사 스타킹 막 식스팩 막 복근 엄청 막 자랑하는 남자 배우들까지 관능이 넘치고 스타일리시한 무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연령 제한이 있어요. 만 13세 이상인 분들만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또 뮤지컬이다 보니 뭐 배우들의 노래는 그냥 기본으로 워낙 익숙하니까요. 네, 이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All that 예. 지난 시간에도 네. 뭐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여러 가지 공연 소식들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알려달라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네, 일단 그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8시에 진행되는 풍성한 공연 소식 알려드렸죠. 6월 3일 어제였네요. 매주 수요일 밤 재즈의 밤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토요 물빛 콘서트 그리고 매주 일요일 국악 한마당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람하실 분들은 여의나루역 2번 출구 그러니까 5호선입니다. 여의나루 2번 출구로 나가시면 요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광진교 8가로 가시면 또 금요 명화 감상회, 토요 문화살롱, 일요 열린예술극장 등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이 되거든요. 뭐 살랑살랑 바람 부니까 강변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뚝섬에서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공연 등이 있다고요? 네.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지역으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뚝섬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진 벌레 모양으로 생긴 재미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뚝섬 자벌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자벌레는 배 다리가 이렇게 태화가 돼갖고 운동할 때 자로 재는 것처럼 이제 뒤를 당겨서 동그랗게 갔다가 앞으로 쭉 가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곤충의 자나방과의 곤충 유충인데요. 이 건물이 자벌레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동그란 모양이라 그래서 뚝섬 자벌레 건물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이 총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전망 콤플렉스로 1층은 문화 편의시설, 2층은 책 읽는 벌레, 3층은 놀이벌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내내 다양한 장르의 전시 및 체험과 공연 등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달 10일까지는 갤러리 사람들이라는 전시를 시작으로 모두의 한복 여행, 땅 따먹기 전, 식스필전, 이제 6필전 등이 이어지고요. 아이들을 위한 반가운 공연도 진행됩니다. 6월 7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어린이를 위한 특별 재해 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이라는 동물 인형극인데요. 요게 양치기 소년을 모티브로 했대요. 뭐 이제 태풍이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재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동물 인형 손에 낀 동물 인형으로 통해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공연 후에 간단한 재해 예방 실습도 해본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학부형님들은 아기들 손잡고 가셔가지고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지역으로 가셔서 뚝섬 자벌레 건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형극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이제 인형극 할 때 아르바이트로 했었었는데요. 가서 야 이러면 애들이 빡 하고 울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이러면서. 재미있게 배운 것들이나 음을 맞춰 들은 이야기들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죠.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어린 친구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라봅니다. 때마침 내일이죠.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요게 원래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 회의가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짐하고 새로 발족된 매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그 해의 주제를 선정해서 한 나라 가면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1906년부터 매년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 환경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네네.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일단 뭐 단체별로 기관의 특성을 살린 환경 테마 행사가 진행됩니다. 환경 보전 캠페인과 전시회 등 홍보 행사,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학술 행사, 글짓기, 웅변대회 등 문화 행사가 주를 이룹니다. 2000년의 경우에는 그 환경부에서 새천년 국가 환경 비전을 선언하고 경제 5단체에서 경제계 환경 경영 선언, 환경단체에서는 민간 환경 선언을 한 한편 환경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포상도 실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사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 과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 중앙공원에서 11시부터 5시까지 환경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수막 수거되는 것들 있잖아요.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들 이런 것들. 폐 현수막을 이용한 머리끈 곱창 만들기와 이걸로 부채 만들기 등 이런 체험 행사를 접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은평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포스터, 글짓기 공모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예. 이 대회는 매년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대회인데요.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이거나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좀 멀리 다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예. 공모 주제는 환경 보존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자유로운 내용이고요. 포스터는 도화지 4절지 크기로 형식 제한은 없습니다. 오는 6월 10일까지 구청 내 맑은 도시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응모 작품 따로 모아가지고 책으로도 발간해서 준다고 해요. 예. 되게 기념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약재료 전문시장 경동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시장의 모습 상인들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40년 정도 됐는데 제일 힘들죠. 지금 손님들이 거의 안 와요. 요즘에서 뭐 백소든지 뭐 요우피소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랬다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비수기에다가 백소 파동이 겹쳐져서요.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돼요. 타격을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뭐든지 다 그런 데 비준을 해갖고 사람들이 먹으려고 날라고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막 생각을 한다니까 이러다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을 정도로. 나도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손님 너무 없어요. 백소 때문에 그러지 뭐. 먹어도 몸에 좋다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약재 요즘은 조금 덜 먹게 되더라고요. 백소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이 있어서 좀 집에서 옛날식으로다가 이렇게 끓여 먹고 하는 거 그런 거지 뭐. 백소 파동은 경동시장 또는 한약 재래시장과는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식약청을 믿고 한약을 안심하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 백수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동시장 한약재료 상인들 만나고 오셨군요. 앞서 1부에서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8972번님 택시기사입니다. 얼마 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에 취직한 아들 승현이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 넘어 들어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다. 2달 동안 월급 받아오느라 애썼다 하셨고요. 3084번님 딸이 딸을 낳았어요. 전주에 사는 딸 예진이가 50일 전에 손녀를 안겨줬거든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가보지만 꼬물꼬물 목 가누리하는 손녀딸 동영상에 요즘 웃으며 삽니다. 모유 수유하느라 힘들 텐데 예진아 아버지가 100일에 반지 사들고 내려갈게 힘내라 하셨습니다. 0905번님 힘주고 싶습니다. 배송일 하면서 자주 듣고 있다는데 오늘 저도 한번 들어봐요. 이 시간 방송 듣고 있을 남편 은수 씨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표현은 안 해도 우리 가족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알아. 사랑하고 이것도 이벤트가 되겠지? 사랑해. 그리고 저녁 맛있게 만들어줄게. 야근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여러 번 하셨네요. 이렇게 주변에 소중한 분께 힘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별한 문화 선물 시카고 오리지널 내한 공연 티켓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J.D. 사우더의 You Are Only Lonely.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흥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메르스 여파 전국적으로 상당한데 서울시 행사들도 좀 취소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소가 되거나 연기 아니면 또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는 7일 일요일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광화문광장에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이 장소를 서울시 소방학교 강당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라 취소하기로 했었는데 이 참가 소방관들이 대회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점을 감안해서 시민들은 모이지 않는 실내 행사로 축소한 겁니다. 또 서울시는 같은 날이죠. 오는 7일 시민 5,000명이 참가해서 광화문에서 상암동 월드컵 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대행진도 열 예정인데요. 일단 진행하기로 했지만 상황을 봐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행사들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도 여러 가지 메르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주요 보건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들을 서울시 청사로 불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 메르스 확산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르스 예방이나 의심 증상 등과 관련해서 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산 120 콜센터에서 24시간 메르스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가 자택에 격리된 시민들이 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격리 생활로 생업이 중단된 경우에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청계천로에 자전거 우선도로가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청계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형성돼 있긴 한데요. 일부 구간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 7가까지 이 3.4km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자전거 전용 차로가 설치된 청계 8가에서 고산자교까지 2.5km 구간을 더하면은 이 전체 길이가 5.9km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신답동이나 이 마장동에서 광화문까지 25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최대 14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요. 이 평일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우선도로 개통 날짜도 앞서 전해드렸던 이 몸짱 소방관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요일입니다. 이 메르스가 아니었다면 수많은 동호인들이 청계천을 따라 즐거운 라이딩을 하려고 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서울시가 대학생 인턴을 뽑는다고요? 네, 서울시가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서강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광운대, 배화여대 5개 대학이 그 대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100명을 채용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번 여름방학에 근무할 대학생 인턴은 50여 명으로 이 참여 대학에서는 이달 중에 자체적으로 학생을 공모해서 선발하고 서울시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오는 29일부터 8주간 각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학점으로 인정도 받고 8주간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언제부턴가 금요일에 하기 일쑤였던 회식이 목요일 저녁으로 옮겨져 오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다 토요일을 온전한 상태로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휴식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휴식과 안정을 통해 건강한 자아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장 엘튼 존의 노래를 추천합니다. Recover Your Soul. 네, 장성문 감독이 추천한 엘튼 존의 Recover Your Soul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